안녕하세요. 행복합시다. 시즌 3 저희 28번째 테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둘러 상황에 휘둘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는데 상황들은 일단 저희들 잠깐만 일단 여기 이제 저희들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리더십 이론이잖아요. 리더십 이론부터 한번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이론이 우리가 뭐가 있냐면 특성론 있죠. 특성론, 자질론, 특성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있냐면 우리 행태론이 있습니다. 어떤 행동과 태도,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자질보다는 어떤 리더의 행동과 태도가 성과를 잘 나오느냐, 이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시면 되는 상황에 따라 리더십은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오늘날 신속성론입니다. 리더가 행사하는 영향력, 변혁점, 와 끌어오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중에 지금 휘둘러는 요 상황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특성론은 뭐 공부할 거 없고, 행태론 같은 경우는 우리 옆에 잠깐 보시면 우리 아이오와 대학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권희영, 민주영, 박임 중에 민중이 제일 좋다.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에서는 직원 중심이냐 아니면 생산 중심이냐, 직원 중심이 성과가 잘 나온다. 오하이오 대학은 요걸 4가지로 나눠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과 즉 생산 두 개 다 강조할 때 잘 나온다. 관리 그리드, 우리 브레이크와 머튼 같은 이걸 그리드 모형으로 만들었죠.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론으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보면 휘둘러 상황에 휘둘러 라고 하는 거, 이제 이거를 우리 한번 여기서 대표적인 걸 배워볼 거고, 레딘의 3차원, 허시와 블렌차드,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커와 점유의 리더십 대체물, 유클의 다중연결, 이런 게 다 상황론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상황 적응론입니다. 오늘 이걸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다음에 바로 다음에는 우리 뭘 배운다? 우리는 신속성론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요 상황론의 휘둘러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휘둘러 상황에 휘둘러, 어떤 상황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리더의 형태가 달라야 성과가 다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유리한 상황과 불리한 상황을 보는데, 이런 상황이 진짜 유리하거나 진짜 불리하면 과업지향의 리더가 성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정도면 인간지향의 리더십이 성과가 잘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의 유리성,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그리고 일의 과업 구조, 리더의 지휘 권력, 그러니까 구조와 관계와 권력을 보는 겁니다. 자, 유리하다 보면 리더와 구성원, 저랑 만약에 저희 직원들, 구성원들이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끈끈해요. 그러면 유리한 거예요. 과업 구조, 일 자체가 딱 매뉴얼화가 된 겁니다. 구조화가 됐어요. 그러면 유리한 거예요. 리더의 지휘 권력, 제가 이제 업무상 하나 지시하면 탁탁탁탁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와 일의 구조와 지휘 권력이 굉장히 좋다, 유리할 때요. 그러면 저는 과업장의 리더를면 성과가 잘 나요. 일을 해주세요 그럼 바로바로 합니다. 반면 이게 진짜 나빠요. 저랑 구성원들의 관계도 안 좋고, 일도 뭘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제가 말하면 말도 안 먹히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 또 지시를 하는 이런 과업장의 리더가 역시 성과를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요게 중간 정도 애매해. 그러면 인간지향이죠. 만나서 회식하고 도와달라, 그래야 성과가 잘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상황론이다라는 건데, 일단은 어떤 리더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리더를 꽂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게 과업장의 리더인지 인간지향의 리더인지 LPC 척도로 측정하거든요. Least Preferred for Coworker. 내가 가장 일하기 싫은 놈한테 몇 점을 주느냐. 그래서 10점 만점 중에 2점, 1.1을 주면 과업지향의 리더입니다. 딱 피던 물도 없이 바로 낮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아니야, 그래도 좀 잘 줘야지 8점 줄 거야, 이렇게 보는 거는 인간지향의 리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짜 유리하거나 진짜 불리할 때는 LPC 척도가 굉장히 낮은, 즉 과업지향의 리더를 딱 꽂아 놓으면 성과가 잘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게 중간 정도 같으면 인간지향의 리더를 탁 꽂아 놓으면 성과가 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신뢰가 높고 구조화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권력의 수용도, 요게 요 3가지예요.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에서 신뢰가 높고, 과업 구조가 잘 됐고, 리더의 지휘 권력이 권력의 수용도가 높으면 상이 매우 유리해요. 그러면 과업지향입니다. 그래서 상이 매우 유리하거나 불리할 때는 과업지향의 리더가 성과가 잘 나오고, 중간 정도면 인간지향의 리더십이 유리하다. 자, 휘둘러 상에 휘둘러,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 없죠? 이렇게 흐름까지 보고 한번 갑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둘러 상황이 휘둘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갑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 부하의 성숙도, 과업 구조의 조합에 따라 리더의 상황적 유리성을 설명한다. O, X, X. 1번 틀렸습니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과업 구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리더와 부하의 관계, 과업 구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직위 권력이에요. 직위 권력. 상관의 직위 권력. 이 부하의 성숙도는 뭐예요? 허쉬와 블렌차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과업지향의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매우 유리하다? 그러면 과업지향이 유리하다. LPC, Least Preferred Coworker 점수를 사용해 리더를 과업지향의 리더와 관계지향의 리더로 분류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를 굉장히 짜게 줘요. 그러면 과업지향의 리더고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게 줘요. 그러면 관계지향의 리더다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딩동댕동.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피들러에 따르면 리더십의 효과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리더를 배치한다. 맞죠? 유리할 때는 우리 과업적인 리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같으면 그러면 이제 인간적인 리더, 딩동댕동 맞습니다.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과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조화되면 참가를 못해요. 그래서 구조화되지 않는 과업에 참여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딩동댕동 맞습니다. 그리고 허쉬와 블렌차드의 생애 주기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리더십을 위해서는 리더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다른 양식을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허쉬와 블렌차드 부하의 성숙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지, 설, 참, 위 되겠습니다. 지시적, 맞죠? 그 다음에 설득, 참여, 그 다음에 위명, 지, 설, 참, 위. 성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갑니다. 리더십 대체 이론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시적 리더십이 불필요하지 지원적 리더십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오케이, 우리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갑니다. 가장 옳지 않는 거네요. 이건 옳은 거죠. I'm sorry. 옳고. 가장 옳지 않는 건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OX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들러의 상황 적합 이론에서는 상황 변수로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 구조 세 가지를 들고 있다. OXO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다시 정리합시다. 리더와 부하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 구조 맞습니다. 이게 상황 변수다. O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경우 관계 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OX 되겠습니다.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는 관계 지향이 아니라 우리 이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여기서 말하는 과업지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업지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니라 과업지향. 자,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부하의 성숙도를 중시한다. O요, X요? X 되겠습니다. 부하의 성숙도를 중요시하는 건 뭐예요? 허쉬와 블렌차드.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갑니다. 키워드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알아야 될 키워드 리더십 빵빵빵의 대표적인 예로 피들러의 상황 조건론,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 등이 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상황론입니다. 상황론. 상황론에는 대표적인 게 상황의 휘들러, 하우스의 경로, 목표. 집으로 가는 경로, 목표를 설정해주세요. 띵띵띵띵. 집에서 시원한 참치를 특으로 먹을 것을 기대해. 이렇게 외웠죠. 다음 테마에서 하우스 내일 말고 다음에 경로, 목표 모형도 꼭 정리하죠. 오케이. 자, 피들러의 상황 정응 모형에서는 가장 좋아하지 않는 동료라는 척도. 오케이. LPC 척도인데 이 점수를 낮은 경우는 뭐예요? 나 진짜 싫어. 피도 물도 없습니다. 딱 넌 낮으니까 낮게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과업지향의 리더죠. 과업지향 되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휘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이론에 따르면 리더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에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매우 유리하거나 매우 불리할 때는 과업장애 리더가 여러분 효과성, 성과를 잘 내고요. 중간 정도면 인간 지향, 관계 지향의 리더십이 좋다. 그래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성 딱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더십 같으면 요게 어떤 변천 어디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오늘 대표적인 우리 휘들러, 상황의 휘들러 이걸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한다. 행복합시다. 시즌 3 28번째 테마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